하시는 분들께 좀 흥미있는 주제가 뭘까? 세종 리더십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좀 몇 개 뽑아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한번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개 보면 첫 번째로는 먼저 세종 시대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요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 각국 한중일 비교나 뭐 하면은 없잖아요, 우리는요. 평화상은 있지만 과학상은 아직 없어서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세종 때는 얼마나 정말 과학기술이 뛰어났는가를 한번 먼저 보고, 어떻게 세종은 그런 뛰어난 과학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성과를, 비결이 뭔가, 그걸 먼저 한번 보고, 인재경영과 세종시대 회의 방식에서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세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의 측면에서 돌파를 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적인 업적,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추진 능력, 그 속에서 리더십을 보고, 대표적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공법 개정 문제나 북방 영토를 개척하는 이런 두 가지 사건 정도를 중심으로 세종의 어떤 추진력을 보고 나서, 이렇게 뛰어난 추진력을 가지고 뛰어난 과학기술을 업적을 냈던 세종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가 뭐냐,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느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의 비전, 목표가 뭐냐, 그 속에서 세종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세종대왕이 1397년에 태어나서 1450년에 돌아가셨고, 임금으로 있은 지가 1418년을 즉위해서 145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왕으로 있은 지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따지면 15세기 중반, 초반, 중반이잖아요. 이 시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태어나서 왕으로 있을 시기에, 그 15세기 전반기에 이 동아시아 혹은 다른 나라 동서양 각국의 과학기술사 성과를 비교한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과학자 이토 준타로라고 하는 분이 편찬한 과학사 기술사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동서양의 역대 시기별로 과학기술 성과 업적을 쭉 비교한 표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시기가 15세기를 보면 동아시아 전체, 그중에서 한국이, 조선이 21건, 중국이 4건, 일본은 없고, 동아시아의 나머지 지역, 뭐 이슬람권이나 유럽 포함해서 통 합쳐서 19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대 때 만약 노벨 과학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우리가 21개 수상하고 중국 4개, 일본 없고 다른 지역 19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 학자가 한 게 아니라 일본 학자가 쓴 거, 분류한 거예요. 그만큼 15세기 당시만 해도 조선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선진국이었다 하는 걸 입증하는 건데, 그 비결이 뭐였는가 하는 것부터 오늘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의 인재 경영, 과학기술 인재나 국가 인재를 다루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함께 회의하고 의논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방식의 비결이 있지 않나 해서 먼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율곡이가 평가하기를, 조선의 최고 성리학자고 또 탁월한 유학자고 과학자인데, 이 율곡이도 세종대왕은 사람을 쓰되 자기 몸과 같이 하였다. 그래서 현명하고 어진 사람,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을 쓰되 그 출신 부류를 따지지 않았다. 임용한 사람의 말을 채택할 때 오롯이 하여 참소와 이간질이 들어갈 수 없었고, 지위가 재능에 합당하면 종신토록 바꾸지 않았다. 이게 율곡전서에 나오는 세종시대 인재경영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용인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 인재를 대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세종실록을 읽어보면은 세종이 자기 밑에 있는 인재들, 장군들 정말 자기 몸과 같이 하고, 그 인재들 뿐만 아니라 그 인재의 친인척, 자식들, 부모님들까지 정말 극진히 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종시대 때 북방 개척했던 김종서 장군이나 하경복 장군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변방 개척을 하려고 오랫동안 저기 외지에 나가 있잖아요. 변방에 수비하고. 그러면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 특히 노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고향 생각하면서 노모도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일을 잘 못할, 그 고향 생각과 늙으신 노모 생각에 일을 잘 못할까 봐 세종이 직접 어의를 보내서 김종서 장군이 어머니를, 노모를 간호하고 치유해주는 장면, 그리고 그 집안일을 챙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듣고 김종서 장군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세종의 명대로 변방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세종이 정말 얼마나 인재를 자기 몸과 같이 하고 있는지를 실록을 보면 정말 생생하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단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만을 보고 그 사람을 버리기보다는 장점을 취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세종은 해요. 실록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허물보다는 장점을 발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해주는 것이 임금의 도리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설사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허물이 있어서 비리를 좀 저질렀던 사람도 그것 때문에 영구하게 다시 폐지해서 해임시키고 다시 쓰지 않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허물을 덮고 자기 갖고 있는 원래 장점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세종의 인재 경영의 특징인데, 그걸 강점 경영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세종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란 보통 자기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거나 직책을 잃었을 때 그걸 좀 다시 한번 허물을 덮을 기회를 주고 다시 주면 그 전에 허물을 벗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마음을 고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영구히 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는 게 세종의 생각이고, 함께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앞으로 벼슬을 제술할 때 이조와 병조 당상관들, 장관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자 한다. 이게 세종의 첫 공식 취임 멘트였어요. 함께 의논하자가. 뭐 태종처럼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세종 7년까지도 세종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취임할 때부터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뭔가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세종 7년 12월까지 보면 지금까지도 신하들과 내가 토론할 때, 국무회의를 하거나 어전회의를 할 때 내 앞에서 과감한 말로 쟁간하거나 내 말을 논박하거나 뭐 다른 주장을 하거나 거의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 말하는 것도 절실하고 강직하지가 않다. 대개 뭐 의논해 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 다 옳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 그르다고 말하면 따라서 그르다고 말한다. 대세를 추정해서 눈치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회의 분위기가 세종 7년까지 국무회의 때 분위기였다. 한 사람도 중론에 반대해서 논란하는 자가 없다. 참 통탄스럽다. 이게 세종 7년의 국무회의 때 끝나고 세종이 한 얘기인데, 그것처럼 세종 즉위 초반에는 이렇게 회의가 잘 안 됐어요. 경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과 신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적인 실무 현안 가지고 이렇게 말갑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유교 경전이나 고전이나 뭐 좋은 명언들 담아있는 이런 텍스트, 그 고전을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그 고전에 대한 의견을 쭉 고안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옛날 이야기를, 스토리를, 고전을 우리 실무, 우리 오늘날의 문제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회의예요. 그래서 말문을 여는데 사람들이 함께 서로 이렇게 속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주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무슨 회의를 주재하거나 할 때 분위기 딱딱하거나 무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힘들 때, 그리고 오늘 회의가 뭔가 이렇게 의견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대립하는 그 의제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비슷한 관련된 고전의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나 그런 걸 한번 해서 먼저 같이 읽어보고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좀 풀어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 아젠다를 세팅한다고 하죠. 선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 회의를 할 때
이 경연을 회의를 할 때 어떤 텍스트를 정하느냐, 어떤 고전을 읽고 어느 장을 읽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세종은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고전을 읽고 참조할 만한 고전을 하지만 자기가 어떤 의제를 끌어가고 싶을 때는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가 유리한 텍스트를 끄집어서 같이 읽어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세종은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말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관료사의 분위기를 회신하고 그 밖에도 이런 식의 회의가 진행될수록 많은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경연식 회의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새로운 제도나 어떤 정책을 펼 때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기득권층이 이거 가난한 사람들, 척박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한다. 여론이 반대한다. 라고 내세우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종은 뭐 논리적이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실제 여론조사 수치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더 타당하잖아요. 세종은 여론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찬성이 더 높게 나오지 않냐. 이런 걸로 고위 기득권층의 반대를 좀 무마하고 또 척박한 이북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별, 연도별 풍을 고려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설득하고 또 가뭄과 홍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세금 제도를 개혁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역별로 갑자기 모든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일단 삼남 지형부터 시행하고 북쪽은 좀 나중에 시간을 두고 그리고 북쪽 지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을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해서 여기에 공법제도를 시행해서 매년 일정량을 해도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조선시대 되게 일모작인데 이 시기에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책을 담고 있냐면 중국 남쪽 지방에는 이 시기에 이모작을 했어요. 베트남 참파쌀이라고 해서 이모작이 가능한 쌀이 있는데 그걸 도입해서 함경도 북경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참파쌀을 이모작이 가능한 쌀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래도 2번 농사를 지으면 한 해 좀 흉년이 들어도 좀 더 생산량이 높아지면 세금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함경도 이쪽도 수긍을 하는 건데 그런 기술 개발해서 보급해주고 그리고 이런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뭔가 불확실성하다. 그런 막연한 반대 있잖아요. 두려움. 그거에 대해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17년 동안 토론하면서 이 세금 제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세종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조선이 초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 틀이 잡힐 수 있었던 게 국가 재정을 늘리고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해서 백성들이 좀 부담을 줄여주는 요게 세종 때 채택됐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전기까지 세금 제도 뒤에 임진왜란으로 문란한 세금 제도가 다시 문란하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계속 시행돼요. 근데 세종 시대 때 회의를 잘하고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종 시대 때 막 이렇게 그냥 회의만 하고 많이 하고 성과는 없는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 회의할 때 물론 다 얘기하고 다 사례기하고 다 하나씩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회의가 좀 정말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조치도 해요. 그래서 어떤 회의 의제에 따라서는 해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는 회의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대 때 뭐 이렇게 많은 문제, 세종이 자기가 몸이 아프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해서 불공을 드리고 불경을 편찬하는 불사를 행할 때 신하들이 엄청 반대하고 논의를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혹은 양녕대군 형 있잖아요. 형이 원래 세자였다가 내쳐지고 지금 유배 생활하다가 있는데 양녕대군을 불러들이고 싶어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고 싶은데 신하들은 절대 반대해서 그런 논의가 계속 몇 년 지속되는 거 있는데 그런 이슈, 그런 사안 논의해봐야 실익이 없거나 그냥 논의로 끝일 거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의제에서 상정하지 않아요. 그 논의는 하지 말자. 그리고 논의할 때도 이 효과적으로 어떤 이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기법 집현전을 통해서 회의를 주관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냥 논의만 무성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